다음 문제. 예, 다음 문제는 이건 이제 연속적인 질량 분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문 A, 막대에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한대요. 자, 막대는 몇 차원? 1차원. 그러니까 요 두께를 무시하는 거죠. 1차원. 그러니까 1차원이니까 무슨 밀도? 선질량 밀도. 그래서 선질량 밀도 람다는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하니까 전체 질량을 전체 길이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일정한 값을 가져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막대를 잘게 쪼개요. 그랬을 때 잘게 쪼갠 조각의 질량. 자, 그러니까 이 잘게 쪼갠 조각의 그 길이를 dx라고 하면 그거에다가 선질량 밀도 람다를 곱하면 이게 바로 작은 조각의 질량이 돼요. 자, 다음은 이 작은 조각의 질량을 다 합해줘요. 자, 근데 이 3단계는요. 1단계에서 일정하면은 3단계는 안 해도 됩니다. 일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4단계. 자, 질량 중심의 x좌표는 전체 질량분의 적분 작은 조각의 질량 dm 곱하기 x좌표를 합 극한체험 적분. 자, 그래서 2단계에서 구한 걸 대입을 해요. 2단계에서 dm이 람다 dx라고 했죠. 그러면 람다 x dx. 그럼 이제 람다는 적분 바깥으로 나갈 거고, 그럼 이제 x에 대한 적분인데, x가 제일 적을 때는, 그러니까 왼쪽 끝은 원점, x가 이제 제일 클 때는 오른쪽 끝, l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은, 람다가 1단계에서 구한 게 l분의 m, 그 다음에 이거 적분하면 2분의 l제곱 나오죠. 그럼 여기서 l 지어져서 2분의 l. 그래서 막대가 이제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하면은 막대 한 가운데에 질량 중심이 있죠.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상식이고, 그런 상식과 아주 잘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죠. 자, 연속적인 질량 분포 이렇게 총 4단계로 구했어요. 아직 이 문제 안 끝났는데요. 이번에는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아요. 그래서 1단계 선질량 밀도 람다가 알파 x로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x가 클수록 선질량 밀도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막대의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무거운 거예요.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질량 밀도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잘게 쪼갠 조각의 질량. 이제 잘게 쪼갠 조각의 길이가 dx니까 이게 워낙 잘게 쪼개서 여기 이 조각 내에서는 선질량 밀도가 일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람다 dx. 그럼 아까 1단계에서 구한 람다 알파 x를 대입해요. 그럼 알파 x dx가 dm이 되겠죠. 자, 3단계 막대의 질량은 적분 dm. 이제 1단계에서 람다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3단계 건너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 dm이 알파 x dx. 그럼 알파는 적분 바깥으로 나갈 것이고 x는 0에서부터 l까지였죠. 자, 그러면은 알파 2분의 l제곱이 얻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알파는 l제곱분의 2m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알파는 그냥 모르는 값으로 알거든요. 아니에요. 이와 같이 알파는 막대의 질량 m, 막대의 길이 l로부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값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4단계 질량 중심의 x좌표는 전체 질량분의 적분 xdm. 근데 이제 dm 2단계에서 구한 거 알파 xdx니까 알파
x제곱 dx. 그러면 알파는 적분 바깥으로 나가고 x는 0에서부터 l까지 적분 구간 잡아가지고 적분해주면은 왜 x 세제곱이야? 마음의 소리 때문에 이제 앞으로 x 세제곱 쓸 거거든. 아니 쓰진 않을 거지만. 자 그러면 n분의 1 알파가 3단계에서 구한 거 l제곱분의 2m. 예, 이거 적분하면은 3분의 l 세제곱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l 제곱 지어져 가지고 3분의 2l. 네, 그러니까 말 되죠. 그 선밀도가 알파 x, 그러니까 x가 커질수록 선질량도 커요. 그러니까 막대가 왼쪽보다 오른쪽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질량 중심은 오른쪽으로 좀 치우치겠죠. 그래서 한가운데 2분의 1 L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서 3분의 2L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대단해요. 그러니까 질량 중심 이렇게 4단계로 구하는데 자꾸 3단계를 안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알파가 모르는 값이 아니다. 막대의 질량은 막대의 길이 L로 나타낼 수 있는 값이다. 그래서 이제 그 알파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걸로 알고 막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분명 그 좀 불충분한 계산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다음은 왜 갑자기 운동량 하다 말고 질량 중심 얘기를 왜 하냐? 예, 그 얘기를 이제 해명을 하려고. 자, 그래서 이산적인 질량 분포일 때 이산적이 맛있어, 응? 그때 질량 중심의 위치 벡터가 전체 질량분의 각각의 입자의 질량과 위치 벡터를 곱한 것의 합이라고 했죠. 자,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요. 자, 그러면 질량 중심의 속도 벡터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분해주면은 전체 질량분의 각각의 질량과 속도 벡터를 곱한 것의 합.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1차원 완전 비탄선 충돌에서 잠시 빼꼼 그 얼굴을 드러냈던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분모에 있는 전체 질량을 좌변으로 해서 옮겨가지고 질량 중심의 속도 벡터가 곱해요. 그리고 우변은 그 각각의 입자의 질량과 속도 벡터를 곱한 것의 합. 다시 말해서 각각의 입자의 운동량을 합한 거. 그러니까 총 운동량 토탈.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해보자면은 입자가 많이 있어요. 근데 입자들마다 질량도 다 다르고 속도도 그 크기와 방향도 지멋대로고 막 이런 식으로 아이고 무질서해 뭐 이런 거야. 근데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질량 중심에 모든 질량이 집중돼 가지고 요 질량 중심이 움직이는 걸로 총 운동량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많은 입자들을 한 개의 입자로 퉁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질량 중심이 도입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운동량 공부하다 말고. 자, 하나 더 얘기하면은 이 질량 중심의 속도 벡터를 또 미분해봐요. 자, 그러면 질량 중심의 가속도 벡터가 얻어지겠죠. 자, 그러면 전체 질량분의 각각의 입자의 질량과 가속도를 곱한 것의 합.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 분모에 있는 전체 질량 대문자 m을 좌변으로 옮겨서 가속도 질량 중심의 가속도하고 곱했죠. 이거는 우변은 이제 각각의 질량과 입자의 질량과 가속도를 곱한 것의 합. 그럼 F는 ma니까 이거는 그 입자에 가해지는 힘, 그것의 합. 그러니까 이게 바로 R자 외부 힘이 돼요. R자 외부 힘.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논리예요. 그러니까
입자가 많이 있는데 질량 중심의 그 모든 질량이 집중되어 있는 한 입자를 생각하고 그거에 이제 그 R자 외부 힘이 작용한다. 그렇게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입자인데 한 개의 입자로 퉁칠 수 있다. 그걸 또 다시 한번 보여준 거죠. 그래서 만일에 R자 외부 힘이 0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질량 중심의 가속도가 0이 될 때고, 그 얘기는 이제 질량 중심의 속도가 일정할 거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그 개의 총 운동량이 일정할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포탄을 발사를 했어요. 근데 포탄을 발사하면은 이제 시용 꽝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포탄이 도중에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졌어요.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도 이 여러 조각들의 질량 중심은 원래 포탄이 나뉘기 전에 그 궤도로 똑같이 가게 돼요. 개 신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량 얘기하다 말고 질량 중심을 도입을 한 거예요. 좀 뜬금없이 느껴지겠지만 예, 지금 도입하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맛배기 문제 좀 봅시다. 자, 이렇게 로켓이 이렇게 위로 가다가 폭발을 해가지고 세 조각으로, 하필이면 그것도 질량이 같은 세 조각으로 이렇게 나눴네요. 그래서 하나는 위쪽, 하나는 옆으로, 그럼 나머지 하나는. 자, 그래서 이것도 폭발을 했지만 여전히 질량 중심은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폭발 전, 그러니까 폭발하지 않았더라면 이 로켓이 가려는 궤도 그거와 똑같이 질량 중심을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문제가 질량 중심 다음에 있지만 좀 질량 중심 다운 그런 스러운 문제는 아니고 여전히 운동량 보존 법칙과 관계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보면은 자, 폭발 전에 전체 질량 n 어, 속도 vi. 자, 이제 폭발하고 나서는 질량이 3분의 n, 3분의 m 같은, 이러기도 힘든데 질량이 같은 세 조각으로 쪼개졌고, 하나는 V1F 그 위쪽, 다른 하나는 V2F 옆으로 간 거, 나머지 하나는 몰라 V3F. 자, 그래서 V3F를 구하라. 그러면 M 다 지워지고, 그러면 3배의 VI 마이너스 V1F 마이너스 V2F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배의 VI가 300m/s, 뭐 위쪽을 y축 방향이라 하면 j hat, V1F가 450m/s, 여전히 위쪽이니까 j hat, V2F는 240m/s, 옆으로 갔는데 거기 이제 I hat.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240 I hat 900 더하기 350 하면, 아니 900 빼기 450 하면 450 J hat m/s. 그래서 구할 수가 있는데 역시 좀 질량 중심스러운 그런 문제하고 좀 거리가 멀죠. 다음은 되게 제목이 좀 애매모호한, 변형 가능한 게 좀 되게 좀 애매모호한데, 질량이 m인 두 개의 물체,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둘이 용수철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길이가
L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M1한테 외력 F가 작용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M이 원래 위치에서 이제 X1만큼 이동을 했고, M2가 원래 위치에서 X2만큼 이동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용수철이 좀 줄어들었겠죠. 예. 그래서 이걸 변형 가능한 개라고 한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1 운동에너지 정리가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하여튼 좀 애매모호한 그런 게 있는데, 예, 대신에, 충격량, 운동량 정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 그래서 충격량은, 힘 곱하기 그 힘이 작용한 시간. 자, 운동량은, 어, 앞서 말했지만 질량 중심이 뭐라고? 입자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걸 한 개로 퉁친다. 그게, 어, 질량 중심을 도입한 거라고, 이유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질량이 m인 물체 두 개인데, 합하면 질량이 2m. 그리고 질량 중심이 처음엔 정지해 있었고, 두 물체가 다 정지해 있었어요. 이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량 중심의 속도 빼기 0.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델타 t가 이제 애매한데, 그러니까 질량 중심이 첫 번째 물체는 x1만큼 움직였고 두 번째 물체는 x2만큼 움직였으니까 질량 중심이 2분의 x1 더하기 x2만큼 움직였어요. 이 두 물체가 질량이 같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이 힘이 작용하는 동안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 변이는 평균 속도, 그러니까 처음 속도는 0이고 나중 속도는 VCM, 예.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은 2분의 1은 지워져서 x1 더하기 x2 나누기 VCM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간을 여기다가 숄랑 대입을 해줘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중간과정 생략하고, 그럼 VCM이 루트 F 곱하기 x1 더하기 x2 나누기 2m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B는 이제 이 힘을 이제 델타 t 동안 가했다가 이제 더 이상 힘을 안 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예, 그래도 여전히 그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그 힘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 그때는 이제 비고립계인데,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 근데 이제 입자 두 개를 각각 하지 말고 질량 중심의 그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그다음에 이제 용수철이 이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진동을 하겠죠. 그래서 진동과 관련되는 에너지, 이 바이브레이션, 예, 그 VIB는 바이브레이션의 VIB를 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 힘이 한 일과 같죠. 그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 그러면 이제 나중에 2분의 1, 다 이제 두 개 물체 질량 합한 거분의 질량 중심 속도의 제곱. 이게 나중 에너지고 처음엔 정지했으니까 빵. 그 다음에 이제 진동과 관련된 에너지의 변화는 이제 힘 곱하기, 예, 그래서 이 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받은 그 왼쪽에 있는 입자가 x1만큼 움직였죠. 자, 그래서
예, 이거를 풀면은 그러니까 질문 A에서 구한 VCM 대입하고 예, 이걸 풀면은 어, 음, 너무 줄이기도 그렇고 fx1 마이너스 MVCM의 제곱. 근데 이제 질문 A에서 구한 VCM을 대입하면은 이제 루트 없어지고 제곱하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은 중근관념 생략하고 fx1-x2 나누기 2. 이게 이제 그 융수처리 그 진동을 할 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때 그 괴에 관련된 에너지 그 진동에 관련된 에너지가 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변형 가능한 괴인데 여러모로 애매하고 더 따지지 맙시다. 예, 더 따지지 말고 넘어갑시다. 자, 이제 마지막 테마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고했었지만, 어, 뉴턴이 이제 자기 책 프린시피아에 알짜임 F는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다. 근데 우리는 알짜임 F는 MA로 알고 있죠. 그건 질량이 일정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켓이 추진되는 경우는 이제 질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특히 이제 질량이 감소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까지, 이게 마지막 테마로서 이것까지 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로켓이 있는데, 아직 그, 연료가, 가스가 분사되기 전이에요. 자, 이제 가스가 분사됐어요. 그래서 가스의 질량을 델타 M, 그럼 가스 빼고 나머지 질량을 대문자 M이라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가스 분사하기 전에는 이제 둘이 합쳐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분사하기 전 속도가 VI, 분사하면서 이제 속도가 좀 변하겠죠. 그래서 V 더하기 델타 V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때 비포 앤 애프터 이 전과 후에 운동량은 보존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니고 처음 그 가스가 분사되기 전 총 질량에다가 처음 속도 V. 자, 이제 그 가스가 이제 분사됐죠. 가스의 질량 델타 M. 그다음에 어 이제 가스가 이제 분사되는 속도 참 애매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로켓이 초속 100m로 가고 있는데 어 로켓에 대해서 연료를 10m/s로 분사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로켓 바깥에서 보면은 10m/s는 좀 그런가? 그러니까 가스를 100m/s, 아니 1000m/s로 분사를 한다고 해봐요. 그럼 로켓 바깥에서 보면은 그 가스가 1000 마이너스 100, 900m/s로. 근데 방향이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900.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V-VE, 여기서 VE는 로켓에 대한 가스의 속도, 이그조스트, 이게 그 분출되죠. 그 E를, VE를 그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 말고 남은 그 로켓의 질량, 그 로켓에서 이제 그 속도가 이제 V 플러스 델타 V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충돌 후 운동량. 그래서 둘이 같다. 자, 그럼 여기서 MV가 대문자 MV가 지어지고요. 델타 MV도 지어져요. 델타 MV도 지어져요. 그래서 M 델타 V하고 마이너스 VE 델타 M은 0이다. 그러니까 M 델타 V하고
VE 델타 M이 같죠. 그래서 이거에 극한을 취하면은 이제 델타가 이제 D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문자 MDV하고 VDM이 같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DM이 이제 가스의 질량인데 그만큼 로켓은 가벼워지잖아요. 그러니까 D 대문자 M 하고 가스의 질량 D 소문자 M은 서로 부호가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스 질량만큼 로켓의 질량이 감소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DT로 나누고 DT로 나누면 MDV 나누기 DT는 마이너스 VE DM 나누기 DT. 자, 그래서 절대값을 취해요. 그럼 마이너스 부호가 뭐 없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게 보면은 DT분의 DV는 가속도잖아요. 그러니까 F는 MA. 이게 힘 성분이 된단 말이에요. 힘 성분. 그래서 이거를 로켓의 추진력, 스러스트라고 불러요. 이거를. 자, 계속 얘기하면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그 미분방 정식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종의 미분방 정식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DV는 마이너스 V 대문자 n분의 d 대문자 n분의 dm. 그래서 이 미분방 정식을 풀어보면은 뭐 이렇게 뭐 변수 분리하고 일단 변수 분리를 이렇게 한 거예요. 변수 분리하고 이제 그 적분을 하고, 그래서 처음 속력 VI일 때 그때 로켓의 질량 MI, 처음 속도 VF 볼 때 로켓의 질량 MF, 이렇게 해서 적분 구간 잡고, 그래서 적분을 해주면은 속도의 변화는 VE ln은 이제 자연로그죠. MF분의 MI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뭐 미분방 정식은 이제 변수 분리 방법으로 푸는 거였는데 대강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그 가스를 분사한다고 하면 로켓의 속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간에 대한 로그 함수 형태로 그렇게 변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로켓이 빨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제로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보면은 로켓이 처음에 3.0 곱하기 10의 3승 킬로미터네. 속력으로 멀어지고 있고, 이때 로켓에 대해서 가스를 5.0 곱하기 10의 3승 미터 퍼 세컨드로 연료를 분사했다. 질문 A. 로켓의 나중 질량이 처음 질량의 절반이 되었을 때, 그때 로켓의 속력, 그럼 아까 공식이 VF-VI는 VE ln MF분의 MI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VF는 VI 더하기 VE ln MF분의 MI. 그럼 대입해주면 VI가 3.0 곱하기 10의 3승 미터 퍼 세컨드, VE는 5.0 곱하기 10의 3승 미터 퍼 세컨드, 그 다음에 ln MF가 0.5 MI. 그래서 결국 ln 2네요.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6.5 곱하기 10의 3승 미터 퍼 세컨드다,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질문 B. 추진력 스러스트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스러스트가 이제 VE DT분의 DM과 같다. 아, 근데 이거 쓰기 전에. 그러니까 이때 연료 분사하는 비율이 초당 50kg. 굉장히 많은 연료를 분사하죠. 예. 자, 그러면은 추진력 스러스트는 분사 속도 곱하기 요 초당 소비되는 연료의 비율, 소비된다기보다는 분사하는 연료의 비율. 자, 그러면 분사 속도가 5.0 곱하기 10의 3승 미터 퍼 세컨드, 그 다음에 초당 50kg. 예,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2.5 곱하기 10의 5승 뉴턴. 킬로그램으로 한 사람은 나누기 10 하면은 2,500kg. 아니, 10의 4승이니까 25,000kg. 25톤 정도가 되겠네요. 맞나? 아무튼 그만큼을 이제 옮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옮긴다니까 말 이상하네. 예, 이게 지금 로켓이긴 하지만 로켓이 아니라 이 소화기에서 물 뿜는 거 또 뭐 어떻게 보면 로켓하고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자, 소화기에서 물을 뿜는데 아니, 소화기란다. 그 소화전 그 하재 나서 이제 호스로 물을 뿜는데 뭐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물 뿜으면 되지. 근데 아니에요. 이게 물이 뿜어져 나가면서 이 호스가 뒤로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호스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빠르게 뿜어져 나가기 때문에 아주 그 큰 힘을 들여가지고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힘을 그런 상황에 관한 문제인데, 자, 그래서 분당 3,600리터의 물이 방출된대요. 그럼 이건 이제 질량으로 환산해야 되는데, 1리터가 1kg이에요. 그 다음에 뭐 잘 아시다시피 1분은 60초죠.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60kg per 세컨드, 초당 60kg의 물이 엄청나게 많은 물이죠. 그 다음에 스러스트가 600뉴턴. 그러면은 스러스트가 분사속도 V, DT분의 DM이었으니까 지금 내가 구하려는 게 뭐야? VE 구하려는 거지. VE는 스러스트 나누기 추진력 나누기 DT분의 DM. 그러면 스러스트가 600뉴턴, DT분의 DM이 초당 60kg. 예, 그럼 물이 뿜어져 나오는 10m per 세컨드네. 그러니까 물이 이제 초당 60kg, 10m per 세컨드의 속력으로 뿜어져 나온다면 600뉴턴이면은 거의 60kg 사람 한 명의 몸무게에 해당되죠.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뭐 소화전으로 물 뿌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버티고 서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소방관들 아저씨들 보면은 체격이 건장한 사람들이 보통 그런 그 임무를 맡죠. 이 로켓의 추진하고 또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대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대학물리학 확장판 9장 선운동량과 충돌 부분을 다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